구독과 좋아요 꾹! 안녕하십니까, 연금술사 김성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위한 추천 펀드 어떤 게 좋을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삼성전자 주식보다 낫다, 아이 선물 1순위로 뜬 투자 상품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매년 5월이면 그 어린이 펀드들에 대한 기사들이 나오는데요. 기사 간단히 보시면 가정의 달 선물로 어린이 펀드 어떨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어린이 펀드 1년 수익률이 65%로 삼성전자보다 높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운용 종목 따라 성적이 엇갈렸다. 그래서 한국밸류나 NH아몬디는 80%대, 설정액 1위인 미래에셋 펀드는 60%대 수익률이 나왔다라는 얘기고요. 요 어린이 펀드 1년 수익률은 요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4월 말부터 올 4월 말까지 요 1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이 된 거고요. 펀드마다 성과가 다 다르죠. 그래서 뭐 60에서 80% 굉장히 높은 성과라서 이제 좀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그 어린이 펀드들 한번 쭉 다 찾아봤습니다. 궁금해서. 보시면 뭐 대신에서 나온 어린이 펀드가 있고, NH아몬디에서 나온 아이사랑, 신한에서 나온 엄마사랑 어린이, 삼성 착한 아이 예쁜 아이, 신영에서 나온 주니어 경제박사, 그리고 뭐 어린이 여기 미래에셋 우리 아이 사목 만들, 이게 아마 그 운용자금 가장 클 거고요. 한국밸류 신영투자에서 나온 어린이, IBK 어린이 인덱스, 메리츠 주니어, 이런 펀드들이 있고, 메리츠 같은 경우에는 2017년 즉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나머지 펀드들 가지고 성과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일단 총 비용 보수인데요, 보수. 보시면 뭐 0.6%짜리도 있고, 뭐 2% 굉장히 높은 것들 많죠. 우리 아이 사목 만들기는 2.08%, 이 정도 되고, 매매 중개 수수료율도 이 정도, 매매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성과가 제일 중요하겠죠. 일단 12년 5월부터 아까 펀드들 보신 것처럼 그 기간에 대해서 조사했고요. 거의 10년 치죠. 연수익률 보시면 이게 이제 코스피 100입니다. 코스피 100. 지수에만 투자해도 다른 펀드들의 성과를 앞선다라고 보실 수 있고, 한국밸류가 이제 수익률이 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는 마동글, 제가 업그레이드 포트폴리오 이제 블로그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한번 같이 비교해봤는데 요거 6%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수익률 말고도 위험지표도 같이 봐야 된다고 지난 영상에도 또 말씀드렸는데요. 변동성을 보면 보통 표준 편차로 계산을 하거든요. 보면 한국 주식이 16%대 나오고요. 연 변동성 대부분 비슷하죠. 대부분 비슷하고, 마동글은 변동성이 7%, 굉장히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낙폭, 그러니까 빠졌을 때 얼마나 많이 빠지냐를 보는 건데, 이제 코스피가 22% 정도 빠지는데, 다른 펀드들은 굉장히 낙폭이 크죠. 낙폭이 크고, 한국밸류 44%까지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마돈굴은 9% 빠졌었네요. 좀 안정적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손실회복 최장 기간은 일단 마이너스 1%라도 났다고 쳤을 때 원금을 회복할 수 있는 기간, 정말 운 나쁜 시기에 들어갔을 때의 기간을 말하는데, 코스피가 30개월, 대충 30개월 전후로 나오고요. 마동굴은 21개월 나옵니다. 손실 고통의 크기라는 건 이제 하락하고 회복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과 그 깊이 있는 면적, 그 두 가지를 다 계산을 한 거예요. 두 가지 다 계산해 보면 손실 고통의 크기, 코스피가 약 3.3 나오는데 여기는 8, 여기도 8. 한국밸류도 굉장히 손실이 났을 때는 고통이 꽤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마동굴은 0.66, 굉장히 낮다, 이런 거 알 수 있습니다. 샤프 비율은 이제 노벨상을 받은 윌리엄 샤프가 만든 지표인데요. 수익률에서 그 현금 수익률, 그 단기채 수익률을 빼고 나서 변동성으로 나눈 겁니다. 샤프 비율 보시면 코스피 200, 코스피가 0.49 정도 나오고요. 한국밸류가 0.54, 좀 높네요. 그리고 마돈굴 0.54, 거의 비슷합니다. 위험 대비 수익 관점에서. 그리고 김씨 비율은 뭐냐면, 샤프 비율에서는 무혐의 이자료를 빼주는데, 김씨 비율은 그걸 빼지 않고 그냥 계산한 겁니다. 보시면 코스피가 0.61, 한국밸류가 0.65, 마돈굴은 0.82, 좀 높죠. 그리고 MDD로 수익률을 나눴을 때 코스피가 0.43. 근데 여기 다 MDD가 커서 이 펀드들의 지표가 나쁜 거고요. 마동굴은 MDD가 낮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언더워터 피리어드, 즉 손실 회복 기간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코스피가 0.32, 한국밸류가 비슷한 수준이죠. 마동굴이 좀 더 낮습니다. 그리고 언더워터 사이즈, 고통의 크기랑 비교해보면 코스피가 2.91이고 마동굴이 상당히 양호한 수준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펀드들의 연단위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봤어요. 연단위 수익률 보시면 2013년에 한국밸류 10년 투자의 어린이 펀드가 38%, 압도적인 성과를 냈죠. 다른 거에 비해서.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무난한
평범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2017년에는 보시면 코스피가 가장 많이 올랐고요. 나머지는 뭐 20%대, 마동굴은 11%. 2018년 하락장이죠. 하락장에서 뭐 마이너스 10에서 20%대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한국밸류도 마찬가지고. 마동굴은 좀 적게 빠졌죠. 마이너스 5%. 2019년에 코스피가 가장 많이 올랐고요. 이 정도 수준인데 마동굴이 한 15% 올랐고요. 2020년 코로나로 하락했다가 반등했죠. 이거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성적입니다. NH 아몬드게 가장 좋죠. 그 나머지는 30%대 수익률 보여주고 마동굴은 17%. 이 오른쪽에 나온 거는 이제 마동굴 자산 배분 펀드 포트폴리오의 상대 순위입니다. 이럴 때는 꼴찌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1등, 8등, 3등 꼴찌, 즉 주가가 아주 많이 오를 때는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성과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거고, 뭐 11% 수익이 나긴 했지만, 그리고 하락장에서는 1등 합니다. 하락장. 그리고 횡보장에서도 나쁘지 않죠, 2등. 뭐 그런 내용을 알려주고 있고, 2020년 상승장에서 꼴찌 했는데 17%입니다. 뭐 그렇게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 앞에서 많은 지표를 보면 막 헷갈립니다. 이걸 보면 저게 좋고 저걸 보면 이게 좋고, 여기서 김씨 비율 플러스라는 건 변동성, 그리고 MDD 최대 낙폭, 그리고 언더워터 피리어드, 손실 회복 기간, 언더워터 사이즈, 손실 고통의 크기, 요 네 가지 지표를 표준 점수화를 해서 한 가지 위험 지표를 만든 다음에 수익률로 나눈 겁니다. 요런 지표가 그냥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들었고, 요 기간에 보면 다른 펀드들보다, 펀드들 중에서는 한국밸류가 제일 좋은 지표를 가지고 있고, 코스피가 약 0.211 이렇게 나오고, 마동굴 업그레이드 공격형이 0.212 코스피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위험 지표를 감안해 봤을 때에는 코스피만 갖고 있어도 괜찮았겠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수익률 앞에서 보셨죠? 수익률 역시 코스피가 10%, 한국밸류가 11% 수준이었고, 해당 기간에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었죠. 여기 앞에 보시면 여기 2013년에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여서 그 나머지 기간에 특별한 성과를 보이지 못했지만 성과로 굉장히 높은 순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펀드를 보실 때 뭐 제목만 보고 사지 마시고, 그리고 최근의 성과만 보고 사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다각적인 분석을 하고 나서 판단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얼마 전에 저희 직원이 물어보더라고요. 자기 와이프가 아이를 위해서 펀드를 하나 가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그래서 이 영상을 찍은 계기도 됐는데요. 저는 이렇게 추천했습니다. 아이 명의로 연금 계좌를 개인연금 개설하고 자산 배분해라. 그러면 안정적으로 꾸준히 나쁘지 않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뭐 선택은 각자 하셔야 되고, 투자 의사결정은 잘 고민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